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금속노조 경남지부 모토롤지의 지회장을 맡고 있는 김성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들께 저희가 지난 세월 동안 두산자본에 어떠한 노조 탄압을 당했고 저희는 어떻게 대응을 해왔는지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사업장 소개부터 좀 드리자면, 저희 사업장은 경상남도 창원시에 위치하고 있고 주요 생산 품목은 굴삭기용 유압장치와 그리고 방위산업용 유압장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후에 사업 분야를 가지고 또 어떻게 회사가 장난을 치고 노동조합을 괴롭혔는지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 우선 말씀드렸고요. 저희 지회는 87년 노동자 대투쟁 때 87년 7월 달에 노동조합이 창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2001년이죠. 금속노조 창립과 함께 금속노조 지회로서 지금까지 함께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두산자본이 저희 사업장에 들어온 이후 어떻게 노조 탄압을 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장은 먼저 동명중공업이라는 회사 시절부터 시작됩니다. 동명중공업으로 노동조합이 설립이 되고 계속 쭉 이어져 왔는데 2008년도에 두산그룹이 저희 사업장을 인수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노조 탄압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먼저 두산그룹의 노조 탄압의 기조가 어떠했는지 먼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조 탄압을 어떠한 사례가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수합병을 시작하고 융합 작업을 시작하고 인간 단계 단절부터 철저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 전에 회사에 있던 동호회, 동기회 여러 가지 모임들을 인간관계를 파괴하기 시작하고 친목단체와 조직을 와해시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성향을 분석해서 먼저 회사가 회유를 했을 때 노동조합을 탈퇴할 수 있겠다, 노동조합을 버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철저하게 달라붙어서 술을 사주든지 면담을 하든지 해서 반부서별, 부분별 줄 세우기를 하고 충성맹세를 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산별교섭을 불인정하고 단협 해지하고 교섭 혜택 지연시키는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2008년 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 그 전에 두산그룹이 들어오기 전에 가입돼 있던 금속산업 사용자 협의회를 탈퇴하고 금속노조의 중앙교섭, 집단교섭을 불인정합니다. 그리고 2008년 10월에 단체 협약을 일방 해지를 하면서 내세운 주장이 현재의 단체 협약은 경영에 대한 과도한 간섭과 불이익 부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회사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단체 협약의 28개 조항을 삭제를 해야 되고, 그것을 삭제하지 않는다면 단체 협약을 일방 해지할 수밖에 없다는 기조로 단체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기에 이릅니다. 단체 협약이 일방 해지되면서 저희는 무단협 상태에서 전임자들이 모두 현장으로 복귀하고 조합 활동도 전면적으로 불인정받게 되고 노조 사무실도 퇴거당하는 등 노동조합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섭은 계속해서 진행을 하지만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28개 계약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절대로 단협을 타협할 수 없다라는 회사의 기조 아래 저희들은 무단협 상태에서 교섭을 진행하지만 교섭은 아무런 성과 없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마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력에 의한 고소고발 및 징계를 남발하기 시작합니다. 매각저지 투쟁을 했던 임원과 우리 집행간부 그리고 대의원들 모두 회사가 업무방해 혐의로 저희들을 검찰에 고소를 하게 되고 모두 검찰에 가서 업무방해죄를 적용받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회사에게 우리가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을 했는데 방청을 갔던 우리 조합원들까지 대량 부당징계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조합 활동을 하고 있는 지회장에게도 회사가 업무방해로 부당징계를 진행하고 지회조합원들이 조금만 업무 시간에 지회 관련
뭐 일을 한다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부당 징계를 계속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이것은 저희 사업장뿐만 아니라 두산중공업이나 두산인프라코아, 그러니까 두산그룹 사업장에서 계속해서 함께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단협 해지를 통해서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작업을 계속 해오면서 이제는 노조 탈퇴 공작을 하고 부당 노동 행위와 더불어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작업들을 끊임없이 진행하게 됩니다. 동명 시절에는 저희가 현장 기술직 포함 사무직 과장급, 차장급까지 모두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무직들은 가장 먼저 노동조합을 탈퇴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중간 관리자들이죠. 현장의 반장, 직장들을 동원해서 현재 28개 계약안 때문에 지회가 받고 있지 않은 단체협약 계약안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기 타결, 탄원 서명을 현장을 통해서 받고 사무실 통해서 받고, 그리고 승진 문제, 고용 불안 등을 조성해서 지회를 탈퇴해야만 승진을 할 수 있고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회유와 종용을 계속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현장에 있는 조합원들까지 손을 뻗쳐서 현장 조합원들이 회사와 맞붙어서 현장 조합원들에게 조기 탄원 서명을 받게 되고 집단 탈퇴 회유를 종용하는 등 많은 탈퇴 회유를 진행합니다. 그 탈퇴 회유를 집행했던 7명에 대해서는 지회에서는 지부운영위원회 징계를 통해서 제명 등의 조치를 취했고요. 나중에 이 핵심 7명이 나가서 회사에 복수노조를 세우는 핵심 인물들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가서 기술직 협의회라는 임의단체를 조직하고 사측과 단체 협의를 통해서 임금 및 성과급을 합의해버리는 그런 상황에까지 직면하게 됩니다. 노동조합이 아닌 임의단체가 단체협약을 맺고 그리고 임금 협상까지 마무리하는 정말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임금 인상과 단체협약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금속노조를 탈퇴해서 기술직 협의회로 들어와야 임금도 지급하고 단협도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교섭을 진행하면서 지회를 계속해서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회조합원에게는 승진과 보직 선임의 기회를 전혀 주지 않습니다. 지회조합원으로 있으면 승진에서도 항상 밀리고 보직 선임에서도 항상 밀리는 그런 역할들을 회사에서 계속 해오면서 어김없이 이것도 하나의 이유로 삼으며 지회 탈퇴의 회유와 종용과 협박을 삼고 있는 것입니다. 임금 협약 및 단체 협약 노동조건 계약입니다. 2009년, 2013년, 2015년은 임금 동결 정책으로 임금 동결을 기업노조와 함께 협의를 했고요. 지역 평균 인상액보다 아주 작은 임금 인상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임의단체, 기술직 협의회가 되겠죠. 기술직 협의회가 되고 2011년 7월달 복수노조 시행법과 관련해서 출범과 함께 기업노조를 앞세운 저임금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단체 협약, 노동조건 등을 계약을 진행하면서 단체 협약 28개 조항 삭제를 계속해서 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단협 해지를 통보함에 있어서 복수노조가 설립된 2011년 7월 5일이죠. 회사가 주도한 복수노조가 설립이 되면서 기업노조와의 개별교섭을 통해서 단체 협약을 계약시키고 그들과의 단체 협약을 맺음으로써 기업노조는 단체 협약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되는 것이고 지회는 단체 협약을 가지고 있지 않은 노동조합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 강도와 현장 통제는 그전과 비교해서 현저하게 올라갑니다. 두산 인수 노동 강도는 200% 수준으로 강화됐고 기초질서 지키기, 휴대폰 사용 금지, 옆에 있는 동료와 대화만 나눠도 중간 관리자에게 즉각 보고하고 강화하는 체제로 현장을 계속 통제해 왔고 지회 임원이나 노동조합 간부가 현장을 순회하거나 하게 되면 작업방해, 업무방해 등으로 조직적인 조합 활동을 방해해 왔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직위승진 그리고 보직 선임 차별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까지 직위승진 현황이 지회는 6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업노조는 48명이나 되죠.
직위 승진 이익을 기업노조 조합원에게는 제공하면서 지회조합원에게는 직위를 승진하고 싶으면 지회를 탈퇴하고 기업노조로 들어와라고 하는 노조 탈퇴 공작을 진행해 왔고요. 보직 승진입니다. 반장, 직장, 기장에 현장 관리자가 있는데 2016년까지 보직 승진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회는 1명도 없고 기업노조만 40명이 있습니다. 이 역시 노조 탈퇴 공작에 항상 회사가 이용해 왔습니다. 금속노조의 교섭권을 계속해서 부정합니다. 기업노조가 다수일 때는 언제나 기업노조와 대표교섭을 진행하는데 2018년 이후에 지회가 다수노조가 되었을 때는 계속해서 기업노조와 개별교섭을 진행하면서 지회의 교섭권을 부정해 왔습니다. 자, 이제부터 저희 지회가 두산자본의 노조 탄압에 그리고 부당 노동 행위에 어떻게 대응을 해왔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 뉴스에 아주 크게 났던 상황입니다. 사무직 조합원에 대해서 대기 발령, 면벽 근무에 대응한 사례입니다. 사무직 직원들 희망퇴직을 강요했고요. 사무직 직원들이 희망퇴직에 불응하자 이들은 면벽 근무를 시키는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저희들은 사무직 직원이 저희 조합원은 아니지만 저희 지회가 나서서 그들과 함께 싸웠고 지회 소식지를 통한 인력 구조조정 반대 입장 그리고 사무직 대기변경 대상자를 지회에 공개 가입을 추진했고요. 일부가 저희 지회에 그 당시에 가입을 했고 지금도 조합원으로 남아있는 사무직 사원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언론 준비 작업을 굉장히 발빠르게 진행했습니다. 면벽 대기 발령 사안에 대해서 중앙언론사 보도를 요청했고 해당 내용은 전국 뉴스를 타는 그리고 두산그룹의 비인격적인 부당 갑질 인사를 폭로하는 아주 중요한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법률 대응을 강화하면서 회사는 면벽 대기 발령 조합원에게 징계를 가했고 저희 지회는 회사의 인사위원회에 대응을 하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구제 신청 대응을 진행하게 됩니다. 지방노동위는 합의 공고 결정을 내렸고 노사 및 당사자 간 합의 고용 유지로 현재까지도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때 언론 보도난 사진들인데요. 그냥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 탈퇴 공작, 조합활동 방해 등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대응입니다. 저희들은 주 1, 2에 발행되는 지회 소식지를 굉장히 활용을 해서 소식지에 공개적으로 어떻게 대응해라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조합원들에게 교육을 했습니다. 회사의 중간관리자죠. 중간관리자들이 면담을 통한 탈퇴 공작 시에는 육하 원칙에 의거해서 수첩에 어떠한 말을 하는지 나에게 어떻게 회유를 하는지 항상 기록할 것을 조합원들에게 교육을 했고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휴대폰을 들어가서 녹취할 것을 조합원들에게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회 임원이나 지회 밴드를 통해서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지회장이나 지회 임원에게 신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신고 체계를 계속해서 구축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장 활동에 있어서는 저희가 소수노조가 되면서 교섭권을 계속해서 갖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구 단일화 이전 2, 3개월 동안은 회사가 탈퇴 공작을 굉장히 심하게 해왔는데요. 이럴 때는 지회 임원이 현장 순회 그리고 조합원들과의 대화, 현장 대응을 강화하면서 계속해서 저희들은 현장 활동을 강화해 왔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자료가 됐든 회유와 협박에 대응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계속해서 확보해 왔고 법률 대응을 계속해서 회사에게 가해 왔는데 저희는 두산그룹이 저희 사업장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법률 대응 강화와 그리고 신분 보장 기금을 운영을 위해서 월 상여금 때 통상임금 1%의 금액을 신분 보장 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이것을 회사의 법률 대응과 조합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기금으로 계속해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부당인사, 부당징계, 조합원 차별에 대한 대응입니다. 이것도 비슷하고요. 육하 원칙의 근거 항상 기록하고 휴대폰 등을 이용한 녹취 그리고 면담 결과에 대한 기록을 계속해서 진행할 것을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한 내용이고 현장 활동 강화, 법적 대응 강화 역시 앞에 대응한 사례와 비슷한 사례입니다.
자, 노동위, 노동부, 법원, 각종 법률 대응 사건입니다. 기업노조가 12년 지혜 요구안을 배제한 채 대표노조로서 교섭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것을 공정대표 의무 위반으로 진호위에 노동위원회에 고소를 하게 됐고요. 부당해고 구제 신청, 그리고 교섭 대표노조 이의 신청 사건들 등 저희들은 신분보장기금을 통한 각종 법률 대응을 계속해서 충실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탈퇴 공작에 대한 조합원 교섭권을 남용하고 차별하고 기업 노조의 조합 활동만 지원하고 지회의 조합 활동은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건들에 대해서 특별 근로감독 실시를 노동부에 요구한 사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임금 소송 역시 지금은 저희가 통상임금에 대한 인정을 받으면서 승리로 끝났는데 이 싸움 역시 거의 10년 가까이 진행되어 온 싸움입니다. 자, 조직 강화 사업 사례입니다. 저희는 간부들 중심의 아주 강력한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2012년이죠. 4년간 장기적으로 진행해오고 계약안을 받을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버티던 단체 협약을 조합원 수가 98명까지 떨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조직을 위해서 안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죠. 그렇게 하면서 진짜 저희들은 간부들이 그 도장 찍는 날 눈물을 흘리면서 다 같이 결의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지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금속노조, 자랑스러운 민주노조를 세우겠다고 결의를 했고, 우선 확대 간부가 먼저 중심에 서서 노동조합을 살려야겠다는 확인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더불어 저희 확대 간부 수련회를 정례화하고 조직화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기획하고 토론하고 확정하는 많은 회의체를 진행을 하고요. 조직화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정기 수시 조직 점검을 진행하고 창구 단일화 이전에 어떻게 우리가 조직 사업을 시작해서 할 건지 계속해서 논의하고 토의하는 그런 방식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수시적 조합원 교육을 추진하고 간담회를 추진했습니다. 총회 교육 시간도 활용을 하지만 업무 시간 이후에도 많은 조합원들과 만나면서 우리가 노동조합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토론하고 얘기 나누면서 정말 노동조합 집행부를 믿고 함께 한다라고 하면 저희는 민주노조를 올곧게 세울 수 있다라는 내용의 조합원들을 교육시키고 간담회를 계속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현장 순회는 계속해서 강화하고 현장 순회를 계속 진행하면서 현장 의견을 계속해서 청취하고 기업 노조의 동선이라든지 기업 노조와 회사가 현재 현장에서 어떠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저희가 의견을 청취하면서 공세적으로 회사에 대응을 해왔습니다. 부문별 간담회를 추진하고 계속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조직적 취약계층이 있죠. 조직적 취약계층 및 연령, 근속연수 등 계층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등을 제시하면서 함께 조직을 만들어가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2009년, 10년도에 현장 기술직 사원들이 약 50명 정도가 한 번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기업노조가 복수노조 설립 이전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직협의회라는 임의단체를 만들게 되는데 기술직협의회라는 단체와 회사가 강제적으로 요구할 수밖에 없는 사무직들이 함께 합쳐서 취업규칙을 바꿔버립니다. 2009년, 10년부터 입사하는 입사자들에 대해서 현장에 시급을 1,000원을 깎아버리는 사태가 벌어진 거죠. 저희 지회는 시급을 깎는 것에 대한 부당함들 그리고 회사가 잘못하고 있는 점들을 계속해서 알려내면서 소식지로도 알리고 여러 통로를 통해서 알려내면서 그들의 부당함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고요. 그 친구들이 입사해서 회사는 모처에 리조트라 그러죠. 리조트 이런 데 가서 이미 약 3주 동안 합숙을 하면서 완전 세뇌를 시켜서 이 친구들을 이제 회사에 배치를 하게 되는데 그들이 들어올 때는 자기네들이 시급이 1,000원을 깎이고 들어왔는지조차 아무것도 모르고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입사한 이후에 지회가 나서서
그 사실들을 알려내고 교섭권은 없었지만 회사에 그 1,000원을 원상복구할 것을 요구하는 요구안을 보내고 함께 계속 싸워가면서 지금은 원상태로 복귀시켜 놓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 친구들 역시 기업노조에 처음에 몸담았다가 진정한 노동조합은 기업노조가 아니라 금속노조 모트롤 지회구나라는 인식을 많이 받게 되고 지금은 거의 대다수의 친구들이 저희 지회의 조합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잘못된 것을 계속 알리고 회사에 부당한 것을 계속 알려내는 것은 교섭권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섭권이 없다고 해서 어깨에 힘 빠지고 교섭권도 없는데 뭐라고 좌절하지 마시고, 비록 교섭권은 없지만 회사가 잘못하고 있는 거,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 기업노조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조합원들에게 계속 알리면서 우리는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을 계속 제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지회에 저는 지금까지도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저희는 매년 1년에 한 번 조합원 가족이 모두 다 한자리에 모입니다. 그 한자리에 모이면 선배님들 가족들, 그리고 후배님들 가족들 함께 어울리고 함께 몸 부다치면서 서로 인사 나누고 하는 그러한 활동들을 매년 진행해 오고 있는데, 저는 정말 저희 사업장만의 가장 큰 좋은 사례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조합원 밴드를 계속해서 강화를 해 나갑니다. 많은 내용들, 그리고 저희가 조합원들에게 공유해야 될 사항들, 그리고 어떠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행동하자라는 내용 등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들을 밴드에 계속 올려주면서 조합원들과 함께 댓글로도 소통하고 함께 그 속에서 하나의 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주 1, 2회 소식지를 계속해서 발행을 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그리고 조합원들이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꾸준히 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차등 성과급 공동분배 추진입니다. 이거는 좀 설명을 드리자면 2014년도에 기업노조가 대표교섭에 있을 때 차등 성과급제를 합의를 해버리게 됩니다. 이 차등 성과급제가 뭐냐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굴삭기용 유압장치를 만드는 민수 부분과 방산의 유압을 만드는 방산 부분 두 개의 사업 분야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는데요. 매출의 구조가 작년까지는 약 민수가 80, 방산이 약 20 정도 됩니다. 회사는 방산이 현재 노동법상 파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회 조합원들을 거의 대다수를 방산에 배치를 시키고 기업노조 조합원들을 민수에 배치를 시켜서 노동조합의 단결권이죠. 파업을 못하게끔 만드는 족쇄를 우선 채우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파업을 하게 되더라도 소수노조일 때는 민수만 파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파업도 할 수 없을 뿐더러 파업을 해도 효과가 정말 없는, 파업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방산조합원들은 현재의 법상 파업을 하게 되면 불법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 기업노조가 민수가 아무래도 그 매출 구조가 높다 보니 성과급 차등지급제를 합의를 해버려서 부문별로 잘하는 데를 60%를 더 주자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늘이 도왔는지 그 전까지는 민수가 항상 매출도 많고 영업이익도 많고 했는데, 하필이면 기업노조가 합의한 2014년도에는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민수 부분은 아무래도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2014년도에 민수 부분은 매출이든 영업이익이든 바닥을 치게 되고 방산 쪽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올라오게 되면서 그들이 합의한 성과급 차등 지급이 방산조합원에게만 지급이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 저희 조합원들은 방산부문 조합원들이 받은 차등 지급분에 대한 모든 금액을 지회로 모두 다 반납을 해서 저희 지회 조합원 전체가 나눠 가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파업 환수분 같은 경우에는 민수 부분의 조합원이 파업을 해서 무노동 무임금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 방산조합원들도 똑같이 그것을 지회에 다시 넣어서 함께 이렇게 나누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진이 저희 지금은 모트롤인데요. 두산이 빠져나가고 저희 깃발과 조합원들 모이는 거, 그리고 가족 문화 행사하는, 그리고 집회하는 그런 사진들이네요. 예, 조직 확대 사업입니다. 두산이 저희 사업장을 인수했을 때 가장 먼저 한 게 지혜 조합원들에 대한 성향 분석이었습니다. 그 성향 분석을 통해서 회유가 가능한 사람, 회유가 불가능한 사람을 나눈 후에 가장 먼저 회유가 가능한 사람부터 이렇게 회유를 해가면서 지혜를 파괴했는데요. 저희 역시 기업노조 조합원들 성향을 먼저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분석을 해서 조직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다중조직화 경로를 설정을 합니다.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 동기, 고양이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먼저 옆에서 같이 술도 한잔하고 밥도 먹고 하면서 맨투맨 조직을 체계를 강화하고 계속해서 같이 우리 지혜와 함께 하자, 기업 노조의 잘못된 거, 회사의 잘못된 것들을 알려가면서 함께 중첩적 조직적 체계를 강화하는 그런 활동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비밀, 비공개 조직 체계 마련입니다. 만약에 누가 지회로 간다더라라고 회사에 소문이 나면 회사 중간관리자부터 난리가 납니다. 회사가 그 사람을 일도 안 시키고 계속해서 불러서 지회 간다며, 거기 왜 가냐, 기업노조 남아있으면 다 해줄 건데, 거기 가면 너 힘들 건데 가면 되겠냐. 그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조직체계에 일어나는 항상 지회장만 알고 있는 걸로 해놓고요. 그리고 1차 조직 경로, 2차 조직 경로, 3차 조직 경로, 이런 조직 경로들을 쭉 이렇게 두면서 서로 소문 안 나게, 우리 조합원들끼리도 소문이 안 나게, 오로지 지회장만 알 수 있게 이렇게 하면서 어느 날 한시에 지혜 조합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공문을 회사에 발송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비밀, 비공개 조직 체계를 마련해 왔습니다. 네, 부문별, 계층별 조직 전략을 별도로 마련합니다. 신규 입사자가 그렇고요, 중간근속 연료층이 그렇고요, 장기근속 연령층, 그리고 보직 대상 계층,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 보직 해임 계층이라는 계층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뭐냐면 현장에 이제 중간관리자로 계셨던 분들이죠. 반장, 직장인자, 기장으로 있다가 금속노조를 탈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직을 박탈해버리는 그런 일들도 많았거든요. 이분들에게 지회에서 무엇을 지원하고 이분들과 어떠한 전략을 마련해 나갈 것인가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해가면서 서로가 뭘 원하는지, 지혜가 뭘 할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함께 고민하고 해 나가는 작업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네, 시기집중 조직화 계획 추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처음엔 준비 작업으로 쭉 가다가 창구 단일화 이전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소문이 나게 되고 이 사람이 넘어간다더라 하게 되면은 회사는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다시 회유하고 협박하는 사태가 일어나게 될 거고, 아주 물밑에서 조용조용히 진행하고 지회장을 통한 일원화 작업들을 진행하다가 창구 단일화 직전에 집중 조직해서 여러 명의 사람들을 한 번에 회사에 공문을 보내서 이제는 지혜조합원이다, 손 쓸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예,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공세적 대응을 계속해 왔습니다. 두산그룹이 들어오기 전 2008년까지는 현장과 사무직 합쳐서 모두 해서 단일 노조, 모토롤 노조죠, 370명의 조합원들이 있었는데 2011년 금속노조 조합원은 가장 적을 때 98명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연도별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인데요. 2011년 7월 저희가 지혜 조합원이 98명까지 떨어지게 되죠. 기업 노조가 150명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때부터 계속해서 저희는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회사와 싸우고 조직화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해 왔고요. 2012년도에 공정대표 의무 위반 제기를 노동위원회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2년 2월에는 기업노조가 대표 교섭을 했지만 총회를 저희 지혜와 기업노조 함께 총회를 진행을 하면서 저희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찍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잠정합의에서는 2번의 부결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기업노조가 대표교섭을 나설 때 잘 보시면 기업노조는 그때부터 저희 지회를 아예 배제하고 걔네들끼리만 단독총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렇게 진행되다가 드디어 2018년 1월에 저희가 지혜조합원이 드디어 기업노조 조합원을 역전을 하게 돼서 저희 지회가 드디어 다수노조가 되고 이제 교섭권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요. 회사는 지회가 교섭권이 생기자 기업노조와의 개별교섭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기업노조와 먼저 선타결을 한 뒤 지회가 동일한 내용으로 타결되도록 압박을 가해오는데요. 지회는 계속된 투쟁을 배치하고 하면서 일부 변화된 내용을 단협에서 가지고 오는 그런 성과도 가지고 오게 됩니다. 2019년도 역시 지혜조합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기업노조를 교섭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개별교섭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상이 돼서 이제 조합원 수에 저희가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3, 4, 5노조의 위성노조를 지회가 만들게 됩니다. 5개 노조가 되면 과연 회사가 개별교섭을 선택할 것인지를 한번 지켜봤는데요. 2019년도 역시 저희가 다수노조로서 이제 교섭권을 또 확보하게 되는데요. 회사가 또 지회의 대표교섭을 인정하지 않고 기업노조와의 개별교섭을 선택할 것을 저희들은 미리 예상하고 지회 중심의 위성노조를 먼저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3, 4, 5노조를 만들어서 노동조합이 5개가 됐을 때 회사가 과연 개별교섭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물음을 가지고 노동조합을 더 만들었는데 회사는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개별교섭을 진행을 했고요. 2019년도에는 저희가 10년 가까이 끌어온 통상임금 소송이 화두가 되어서 지회의 주도로 교섭이 진행되고 지회가 타결하고 기업노조가 후타결되는 성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2020년도 역시 회사는 개별교섭을 계속 진행해왔고요. 2020년도에는 변수가 하나 발생됩니다. 두산그룹이 경영권 악화로 인해서 저희 사업장을 이제 매각을 하게 되는 해인데 이때 역시 지혜가 주도권을 가지고 교섭권을 행사했고 지혜가 타결한 안에 기업 노조들도 함께 타결하는 그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이제 두산그룹이 나가고 2021년, 2022년은 지금 개별 기업으로 남아 있는데요. 저희가 창립했던 4노조, 5노조는 다시 지회로 이제 다시 결합을 하게 되고 지금은 3개 노조만 남아서 계속해서 개별 교섭을 진행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혜와 기업노조 조합원 수 변화 추이입니다. 파란색이 지혜고요. 빨간색이 기업노조인데 저희가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가 98명까지 떨어졌었고 기업노조가 150명을 넘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뒤집혀서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143명이고요. 기업노조는 52명이 조합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지금 정년퇴직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지금 약 3배수 정도 많은 조합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의 다수노조 교섭 대표권을 부정하는 것에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금속노조에 위성노조를 설립을 해서 추가로 인원이 우리가 여유가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방산 부분에 있는 조합원들을 모아서 3명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6명씩 늘어뜨리고 그 이유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방산 부분은 파업이 안 되기 때문에 교섭권이라도 받아서 교섭하는 시간을 회사를 좀 괴롭히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했습니다. 2020년이죠. 두산그룹이 부실경영, 유동성 위기 계열사 매각을 진행하면서 모토롤 지혜가 매각 관련 선제적, 공세적 대응을 하게 됩니다. 매각 관련 비대위를 아주 발빠르게 구성을 했고요. 금속노조와 더불어 그리고 경남지부와 더불어 함께 공동 대응을 해 나왔고 해외 분할 매각에 반대하는 전선을 치면서 여론화 쟁점화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서 정말 해외 매각에 반대하는 투쟁들을 아주 가열차게 진행하게 됩니다. 매각 진행 사항에서 조직 확대 사업을 병행 추진하게 되면서
이때 기업 노조에 남아있던 많은 조합원들이 금속 지회의 해외 매각 반대, 분할 매각 반대에 투쟁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때 아주 많은 기업 노조 조합원들이 저희 지회로 또 다시 돌아오게 됐고요. 현재 기준 금속 노조 143명, 기업 노조 58명, 3노조 2명, 이렇게 해서 3개의 노동조합이 현재에 남아 있습니다. 자본의 전략은 확실하죠. 두산자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노조를 무력화시켜서 노동을 착취하고 많은 이윤을 남겨서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갈 것이냐. 그리고 복수노조를 악용해서 어떻게 민주노조, 금속노조의 지혜교섭권을 박탈하고 부당노동 행위를 통한 이익을 극대화시킬 것이냐 라는 전략은 뻔한 전략이죠. 금속노조와 민주노조가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면 불안정 고용과 더불어 임금, 복지 모든 부분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노예화가 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자본이 아마 굉장히 지금까지도 원하면서 복수노조를 악용하고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노동조합은 이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조합원 의식 강화가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더불어 간부의 결의와 실천이 중요하고요. 지도부의 명확한 방향성이 되어서 삼위일체가 되어야 정말 강한 노동조합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저희 조합원들은 많은 것을 정말 두산그룹에게 당했고요. 정말 큰 아픔까지 겪어봤기 때문에 이제는 노동조합 집행부가 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충실히 함께 움직이는 정말 의식이 높은 조합원들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우리 조합원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민주노조를 만드는 것은 조합원의 힘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소통 강화, 지혜 중심에 함께 지혜 중심과 강고하고 끈질긴 투쟁을 진행해야 되고요. 집행부는 조합원들이 믿고 따라올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과 실천을 하고 노노간, 노사간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노동조합 강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민주노조인 금속노조를 사수하고 고용 안정과 임금 및 노동 조건을 사수해서 정말 노동조합이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장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강구한 단결, 끈질긴 투쟁은 자본의 탄압을 뚫고 금속노조가 나아가야 될 길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모토롤지의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역시 힘든 순간은 많았습니다. 어렵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회 임원이 먼저 힘을 내고 간부들이 함께 하면서 조합원들이 지회 집행부를 믿고 함께 다시 노동조합을 세우는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사업장도 복수노조가 끝났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현재 다수노조의 지위에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기업노조 조합원이 약 53명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이제는 목표에 다와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의 노동조합, 금속노조, 모토롤 지혜가 정말 하나의 노동조합이 되어서 힘차게 금속노조의 깃발을 휘날리는 그날, 조합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금속노조 조합원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